이제 융이 이제 이 꿈꾼 사람의 꿈을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연금술의 그림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25번째 메르쿠리우스 셈을 보면 메르쿠리우스의 셈인 생명수다. 현자의 장미원에 나오는 건데요. 꿈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한 대야의 물을 다른 대야로 따르고 있다. 이쪽 대야에 담긴 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옮겨진 그 대야가 누구 거냐면 누이 것인 거예요. 자기 누이 거. 그 얘기는 어머니 것인 처음 대야가 어머니 건데 누이 것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성에서 아니마로 옮겨간 것이죠. 어찌 보면은 어머니부터 떠나서 이제 아니마를 만나기 시작하는 개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엄마하고의 이제 끈에서 벗어나서 아니마하고의 이제 정식 파트너를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단적인 의식, 집단 의식을 상징한다면 오른쪽 이제 위쪽이죠. 오른쪽 위쪽이 집단 의식을 상징하죠. 왼쪽 아래쪽이 집단 무의식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모성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단적인 의식에 해당이 된다면 어머니는 뭐예요? 집단적인 무의식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즉 생명수의 원천을 대표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질서, 또 전통적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정신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의식은 생명력이 활동하는 장을 바꾸는데 그로써 입장의 변화가 암시된다.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에서 아니마로 바뀌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꾼 사람의 나중의 기억은 이제 누가 생명샘의 근원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생명수를 공급해준 게 어머니였다면 이제는 아니마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생명수를 공급하고 질서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아니무스가 이제 질서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꿈을 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무스가 이제 그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꿈을 꾼다면 이제 상당히 그래도 이제 자기 내적인 무의식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를 상징하는 이제 파란 물은 정적인 상태고 그 정적인 상태가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흘러내려가는 것은 과정인 거예요. 이제 변형돼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이 3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밑에 고여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다시 뿜겨져 내려오는 순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바다의 물이잖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이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다시 어디로 가죠?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르보루스처럼 자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는 배출구가 없는 원형의 바다다. 배출구가 없이 거기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정신의 어떤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응? 그래서 우로보로스가 상징성으로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융이 그래도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 현자의 장미원에서. 조금 더 이제 융이 얘기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네 개의 별이 이제 코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는 사위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상단에 위치한 별과 네 개퉁이에 위치한 네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4인 거죠. 중앙 상단에 있는 별 하나하고 네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넷은 네 개의 원소들입니다. 흙, 물, 공기, 불, 이제 이런 네 개의 원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의 별은 넷에서 생긴 5번째 원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라고 하는 오각형도 생각할 수 있지만 5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늘 4 플러스 1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전체성과 중심. 여기 이제 물바지가 있죠. 바다. 물바지는 자궁과 같은
헤르메스의 그릇이자 변환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다다. 그리고 영원한 물의 상징이죠. 그리고 신적인 물이며 하나의 캄캄한 바다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혼돈이 또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분화의 과정을 또 거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셈에 보면은요, 셈 둘레가 있잖아요. 셈 둘레에 막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뭔 글씨인지 내가 아무리 확인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융이 그거를 해석해 놨어요. 셈 둘레에 글씨가 써 있는데 세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금속의 메르쿠리우스, 식물의 메르쿠리우스, 동물의 메르쿠리우스. 그러면은 메르쿠리우스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금속적인 속성, 식물적인 속성, 동물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의 속성을 지금 이제 그 수조 둘레에 이제 그렇게 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의 성격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성격이, 즉 세 종류의 메르쿠리우스가 둥근 셈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용해돼야 됨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밑에 행성이 6개가 있죠. 셈의 테두리 바깥쪽에 6개의 별은 7행성 또는 금속으로 메르쿠리우스에 포함된다. 이 6개인데 이제 메르쿠리우스까지 합하면 7개 행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이제 3개의 그 호수를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 3개가 뭘 의미할까? 이제 우리는 혹시 뭐 흑화, 백화, 적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셈은 세계 관에서 흘러내린다. 맛이 이제 젖인 거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물이 올라와 가지고 젖으로 흘러내린 처녀의 젖이다. 그리고 셈의 식초다. 생명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대요. 이 글을 내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제 융이 확인해서 알려준 겁니다. 결국은 처녀의 젖, 셈의 식초, 생명수라는 게 다 메르쿠리우스와 동의하다. 맨 위에 이제 뱀의 이제 두 머리죠. 2개의 뱀의 머리는 메르쿠리우스 이중성을 상징하고요. 여기 이제 연기 기둥이 있죠. 양옆에. 2개의 연기 기둥은 메르쿠리우스가 내뿜는 불에서 생성된 기둥이라는 것이죠. 중류, 그리고 나쁜 냄새고 무덤의 악취, 승화, 정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무덤의 악취면서도 정화. 이렇게 대극적인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기 속에는. 이게 이제 메르쿠리우스의 특징이다.